안녕하세요. 저는 모두의 목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장목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킨 이유는 제가 이제 주문 제작을 받아서 합판 가구를 만들고 있는 중인데요. 제작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서 소개도 시켜드릴 겸 혹시나 DIY를 하시는 분이시거나 아니면 합판 가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이나마 제 영상이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한번 제가 시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제가 처음이니까요. 부족하더라도 많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어색하네요. 카메라를 보는 게. 일단은 제가 오늘 어떤 제품을 만들지는 그래픽으로 일단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시죠. 자, 보시는 이 제품을 지금부터 제가 제작을 할 거예요. 이 제품은 제가 지금 주력으로 만들고 있는 미닫이문이 달린 수납장이고요. 이 제품은 지금 가로가 1450에 폭이 400, 높이가 700짜리로 주문 제작을 의뢰를 해주셔서 이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이 미닫이 문짝을 가리면 안쪽은 이렇게 위아래 두 칸씩 이렇게 내부는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제품 만드는 걸 같이 한번 구경해 보시죠. 자, 보셨던 저 제품은 도토리 색상으로 제가 칠을 따로 할 거예요. 그래서 작업은 여기 보이시는 요 합판으로 작업을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면은 이렇고요. 상태, 지금 무늬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서 제일 무늬가 이쁜 걸로 골라서 제가 사용을 하겠죠. 그러면 재단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합판에 나무 무늬를 보고 가장 이쁜 무늬가 상판이나 문짝으로 올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재단을 시작을 합니다. 재단할 때는 항상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안전목공하는 하루 되십시오. 그러면 이쯤에서 아이고, 그렇죠? 못 잡았죠? 이쯤에서 신나게 오픈 타임! 이 작업은 홈파기 작업입니다. 뒷판 홈과 미닫이문이 왔다 갔다 할 레일을 홈을 파주는 작업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 흥을 주체할 수 없어. 너무너무 신나. 렛츠고 파티 타임! 다음 작업은 1차로 샌딩을 진행을 할 거예요. 재단과 가공이 완료가 됐으면 이제 1차로 부드러운 애기살결 같은 나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샌딩을 시작을 하고요. 낮은 방수부터 높은 방수까지 점점 고운 사포로 미시면 됩니다. 합판이 샌딩이 좀 힘들어요. 일반 원목에 비해서 많이 거칠기 때문에 정성 들여서 샌딩을 하죠. 부드러워. 다음은 나무에 색을 입힐 겁니다. 스테인 작업이고요. 여기 사용하는 제품은 수성 스테인을 사용해서 조금 진한 월러색하고 벚나무 색깔을 제가 조금 섞어서 조색을 해서 사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수리수리 마수리 회오리 바람 져서 바를 때는 짜투리 나무에 미리 색깔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꿀팁스. 만들 때 제일 급한 때가 접착할 때야, 사실. 접착할 때가 제일 급해. 난 두 번째로 이게 제일 급해.
이게 뭉치면 꽝이라 펴발라 펴발라 한 번만 더. 지금 물기가 살짝 나무가 먹고 날아가고 하는 그 와중에 이제 펴바르면 지금쯤 굉장히 얇게 잘 펴발라지죠. 처음에 얘를 많이 묻혀놓으면 굉장히 잘 뭉쳐요. 근데 나무가 조금 빨아먹는 느낌이 나서 조금 꾸덕해지는 것 같아. 그때부터 갑자기 뭉치는 거 없이 쩍쩍쩍쩍 잘 펴지기 시작. 자, 어제 1차로 색상을 한번 발라놨으니까 오늘은 2차로 색상을 한번 발라야 되는데 그 전에 제가 원하는 색깔이 아니에요, 이 색상. 그래서 좀 더 진한 색으로 한 번 더 발라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전에 이건 뭐 샌딩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무가 물을 참 좋아해요. 참 좋아해. 물이 닿으면 숨어있던 가시가 다 올라와요. 기가 막히게 올라와. 이거 뭐야, 샌딩 안 했네 정도로 올라와요. 엄청 지금 까슬까슬하거든요. 이렇게 찔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가볍게 고운 걸로, 사포는 고운 걸로. 이거 뭐 입자 굵은 걸로 하시면 그냥 다 색깔 칠한 게 벗겨지니까 살살 이렇게 꾹 눌러서 하면 이제 색깔이 벗겨지니까 살살 얹히듯이 한 번씩만 싹싹싹싹 왔다 가주시면 이거 뭐야, 밀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소리가 싹싹싹싹싹 싹싹 이렇게 이상한 소리가 들리죠? 까슬까슬한 부분 밀 때는 이렇게, 근데 밀었던 부분은 소리가 좀 다르죠. 까슬까슬한 부분은 이건 뭐 안 들리실 수도 있어. 네, 느낌적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가볍게 색깔이 안 벗겨질 정도로만 한번 밴딩을 하고 그 뒤에 요 위에다가 한 번 더 좀 진한 색깔로 다시 한 번 더 입혀줄 생각이에요. 요거 할 때 주의할 점은 단 하나요. 사포를 고운 걸 쓴다. 일반적으로 사포는 방수가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안 보이시겠죠? 여기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이시죠? 원래 이 정도까지 고운 건 안 써도 되는데 이건 제가 정말 목공을 처음 배워서 아무것도 모를 때 산 겁니다. 보통은 이렇게 높은 방수까지는 안 쓰고 320방 정도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곱게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리고 두 번째 주의점은 이 색상만 안 날라가면, 이게 위에다가 스테인이라는 걸 칠한 건데 나무에다 색을 입혀주는 거예요. 근데 스테인을 두껍게 바르면 어떤 느낌이 나냐면 나무에 페인트 바른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나무 결이 하나도 안 보이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얇게 펴발라서 색깔을 올리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런 스테인을 바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영상들은 유튜브에서, 저도 유튜브 보고 참고를 많이 하긴 했지만 많이 있어요. 정말 잘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이제 직접 해봐야, 발라봐야 이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도 이제 많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여기까지 도달한 것 같아요. 아직 색이 조금 덜 올라와서 2차로 색칠하는 걸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런 데다가
제품은 저는 지금 이 제품 사용해서 이 제품은 수성이에요. 수성 스테인인데 이 제품 사용해서 한번 발라볼게요. 약간 더 붉고 진한 도토리 계열로 요 수성 스테인은 제품마다 다릅니다. 이렇게 보통 본덱스 거 많이 쓰죠. 본덱스 거는 사서 받아보시면 이거 뭐야, 약간 젤리 같은데? 이런 그릇에다 부을 때 보면 알아요. 이게 덩어리가 져서 덕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여기 설명란에는 물을 섞어서 쓰지 말라고 돼 있는데 물을 안 섞으면 바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작은 거, 조그만한 거는 이색이 안 나게 바르기가 쉬운데 이렇게 넓다, 얘보다 더 넓은 것들도 있죠. 더 넓으면 내가 위에 바르고 밑에 바르는 동안 위에가 말라버려요. 윗부분이 말라서 두 번째 겹쳐지는 부분들은 진해져 버리죠. 진한 라인이 막 이렇게 막 생겨버립니다. 근데 그거 잡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물을 많이 타시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요런 느낌? 지금도 완전 물은 아니고 약간 꾸덕한 한 획체? 그 정도로 살짝 맞추셔서 요 농도는 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좀 묽게 타셨다 그래도 2번 바르면 되니까 일단 이렇게 해서 준비는 완료가 됐고요. 요걸 바르는데 뭘로 바르는 게 좋으냐? 제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그나마 괜찮은 건 요런 스펀지에 적셔서 바르는 게 그나마 바르기가 좀 쉬워요. 붓으로 바르는 것도 붓 자국이 나서 균일하게 펴서 바르기가 좀 어렵고, 정말 넓은 거다, 큰 거다, 그런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스펀지를 안 쓰고 면장갑을 손에 끼고 거기에 이제 스테인을 묻혀갖고 스테인을 하긴 합니다. 요거는 이제 면적이 작으니까 요 스펀지 갖다가 시작을 해볼게요. 묻혔어. 그렇지. 많이 막 스펀지에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살짝 묻혀서 싹싹싹. 아까 샌딩할 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나무 결 방향으로 샌딩을 하시면 됩니다. 결하고 반대 방향으로 하시면 해보시면 알아요. 한번 딱 밀어보면 긁히거든요. 그래서 결하고 직각 방향이 아니고 결 방향대로. 이 스테인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으로 밀어도 되긴 되는데 표시가 많이 나죠. 보면 이게 무늬가. 그래서 이것도 결 방향대로 균일하게, 색깔이 균일하게 퍼지게끔 싹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가 마르기 전에, 말라서 이색이 나기 전에 빨리빨리 펴주는 거예요. 그 목공을 할 때 제일 바쁜 시간이 풀 발라서 조립할 때가 제일 바빠요. 풀이 굳어버려서 굳기 전에 빨리 틈 없이 완벽하게 조립을 해서 마무리가 돼야 돼서 저는 그 다음으로 요 스테인 할 때가 바쁩니다. 마르기 전에 빨리 펴 발라야 되기 때문에. 싹싹 스펀지 자국이나 뭉치는 곳이 없도록 발라주시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 얼추 색깔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여기다 마지막에 오일로 마감을 하면 색깔이 얼추 나올 것 같아요. 자, 얘는 또 올려놓고, 으쌰.
장갑도 안 갈아 끼고 했네. 아까 옮기던 거 그냥 그대로 했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립 과정을 보실 텐데요. 조립은 미리 위치를 체크를 해놓은 나무 부위를 잘 보고 조립을 하셔야 돼요. 저처럼 까꾸로 조립을 한다거나 뒤집어서 조립을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어떤 미궁에 빠질 수가 있어요. 멘탈 잘 잡으시고, 자, 방향이나 위치를 잘 보고 천천히 조립을 하시되, 풀을 바르는 그 순간부터는 속도를 조금 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풀이 굳어버려요. 굳으면 나무 사이에 틈이 벌어지고 그러면 결합력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이렇게 풀을 쏘고 제가 나사못을 박음으로써 이제 틈이 없이 딱 붙게 돼서 풀이 굳으면서 견고해지겠죠. 자, 이렇게 밑판도 달고요. 집에서 DIY를 하시는 분들이 조립을 하기에는 사실은 혼자서 하기는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옆에 다른 사람이 누가 도와주면 참 수월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집에는 보통 타카가 없으실 거예요. 드릴만 가지고 조립하는 방법은 제가 추후에 노하우 팁 대공개, 저의 미천 홀라당 여러분께 그거는 나중에 제가 올려드릴게요. 자, 조립을 쭉쭉쭉쭉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부터는 조금 빠른 속도로 완성돼가는 모습을 편안하게 스무스하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움직이네. 보시죠. 까꿍.